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은 대주전자재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가타부타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건 없고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경영권 인수할 수 있다던데 아닌가요? 라는 질문 정말 많이 주세요. 자,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죠. 그럴 만도 한 게 이러한 이슈가 주가에 반영된 사항도 있기 때문인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이 이슈는 꽤나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슈예요. 그리고 이미 대주전자재료 측에서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인수합병 협상은 진행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죠. LG 에너지 솔루션 측도 인수합병 관련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상태임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따라 접촉은 있었다는 점, 이건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어떠한 내용이 오고 갔는지에 대한 내막은 알 길이 없으나 커넥션은 있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경영권 인수, 이거는 사실 그 가능성이 적다고 봐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하는 대주전자재료의 포인트는 음극재 부문이거든요. 근데 아직 대주전자재료는 이 음극재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조금 넘는 수준이고, 홈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 전자제품 소재인 전도성 페이스트, 이게 있는데, 이것들이 대주전자재료의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외에 뭐 태양광도 있고, 뭐 다 보시면 나와요. 뭐 태양전지재료 그리고 고분자 재료 등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음극재 부문만 원하지 다른 사업은 관심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사업들까지 떠안으면서 경영권 인수를 하겠다? 이건 사실 가능성이 적다고 봐야죠. 즉, LG 에너지 솔루션의 인수합병 이슈는 그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저희는 의견 드리겠고, 자, 그럼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연결고리는 뭐냐? 자, 그럼에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유는 대주전자재료 그리고 얘네 둘 다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죠. 인수합병은 사실상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 볼 수 있지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투자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요. 자, 현재 2차전지 업계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배터리 업체는 기본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등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현재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양극재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어요. 양극재 관련해서는요. 근데 배터리의 수명을 극대화하려면 단순히 양극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음극재의 가치가 중요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미 경쟁사들은 이 음극재 관련 공급망, 밸류체인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 그러니까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한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까지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음극재 포스코 케미칼에서 받는데 대주전자가 필요해? 이럴 수도 있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의 음극재는 흑연을 사용하죠.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세계 최초로 실리콘계 음극재를 개발해서 전기차용 파우치셀에 적용한 이력이 있어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 음극재와 비교해서 충전을 풀 충전했을 때 주행 거리가 2배 정도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입증했고요. 자, 배터리 셀 업체들이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일까요? 바로 고효율, 얼마나 오래, 멀리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느냐. 여기서 뒤처지면 사실 살아남기 힘들죠. 그래서 음극재 시장에도 배터리 셀 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음극재 경쟁력을 키워야 해요. 당장에야 포스코 케미칼의 흑연 음극재를 사용해도 된다지만, 지금 경쟁사인 SK는 이미 흑연 대신에 금속 소재를 입힌 음극재 개발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향후의 경쟁력을 미리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경쟁사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가만히 있을 순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대주전자재료와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입장에서도 아직 음극재 부문은 미래 성장성, 경쟁력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매출에 기여하는 사항은 크지 않아요. 진짜 이 음극재 키우려면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 마땅히 투자할 여건은, 그러니까 자금력은 약해요. 결국 미래 성장 동력 키우려면 음극재 시장에 집중해야 하고 생산 라인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이 이 음극재 부분에 입맛을 다시고 있고 대주전자재료도 투자금이 필요한데 돈은 없고, 그렇다면 이 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배경이 있다. 즉 인수합병은 희박하지만 대규모 투자금 조달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배경이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이게 LG 에너지솔루션과 대주전자의 실제적인 연결고리라 할 수 있겠어요. 그 가능성? 자, 투자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높다고 봐요. 일단 양측에서 경영권 인수 등의 논의는 분명히 선을 그었지만 이외에 양사의 접촉, 논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은 경쟁사들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발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 대주전자재료의 음극재 부분에만 핀셋처럼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은 꽤나 높다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의 음극재는 경쟁력이 있는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LG 에너지솔루션과 연결고리가 생긴 거죠. 경쟁력이 없다면 이러한 풍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와요.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2차 전지용 음극소재에 적용되는 실리콘계 음극 소재인데, 핵심은 세계 최초의 양산, 제조하면서 고효율, 고용량 실리콘 산화물 소재라는 겁니다. 더 보자면 기존 흑연과 비교해서 10배 이상의 에너지 용량이 커요. 이 말인즉 주행거리도 2배 정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배터리셀 업체의 가장 큰 목표가 뭐라고 했죠? 바로 고효율, 즉 대주전자재료의 음극재 소재는 분명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고, 다만 아쉬운 건 후행적인 투자가 없어서 본격적인 생산 확대, 시장 점유율이 낮고,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객사가 얘네 실리콘 음극재 소재를 채택해야 생산을 본격적으로 하든 말든 하겠죠. 그러면 단순한 기대감이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 지난 3월에 포르쉐 타이칸의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가 처음으로 적용을 하면서 그 기술력은 인정받은 사항이라는 점 우린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업황, 공매도, 수급 체크할게요. 먼저 업황만 본다면 음극재 시장의 업황은 여전히 좋습니다. 이제 좋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대주전자재료의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어디라 했죠? 바로 페이스트 부분에서 매출이 절반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봐야죠. 자, 주요 매출 채널은 결국 MLCC. 이 MLCC의 주요 제품으로 사용되는 전도성 페이스트인데, 현재까지 MLCC 업황도 나쁘진 않고 2차 전지 음극재 관련 매출도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래도 매출 성장폭을 본다면 19년도에서 20년 사이에 단 1년 동안 4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음극재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외 태양전지의 매출 증가도 지키고 있는 부분인지라 이 페이스트 관련 매출이 전 분기 수준만 유지하면서 이외 매출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사실상 실적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MLCC 업황이 지금 엄청 탄력성을 붙고 움직이는 업황은 사실 아니에요. 아닌지라 결국 주가에 반영되는 요소는 음극재 그리고 태양전지 이쪽에서의 성장 추이에 더 주목해야 할 듯 합니다. 자,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리스크도 없지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공매도 잠깐 체크하자면 공매도 매매 비중이 어느 정도냐? 자, 어제자 기준으로는 6.59%, 조금 낮아지긴 했지만 높아요. 그래도 외인의 공매도 재개된 이후에 계속 공매 물량이 압박을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자, 그리고 여전히 공매도 잔거는 지금 23만 주가량, 5월 10일자 23만 주가량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5월 12일자 기준 대차장고는 92만 9천 주가량.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대차장고량이 엄청나게 급증했다 늘어났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든 공매 물량 실탄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90만 주가 있다 넘는다. 현재 대주전자재료의 유통 물량 대비 결코 작지 않은 대차장고 물량이라는 점 우린 항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참 공매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찌되었든 공매 압박은 당분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LG의 에너지솔루션 투자 이슈가 발현된다 이러한 가정이면 그때는 공매 세력 입장에서도 난감해질 듯 하겠죠. 아마 그 전에 대처 상황을 통해서 미리 감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전까지는 공매 압박 딱히 풀진 않을 듯 하고요. 자, 수급만 본다면 최근 한 달 동안은 기관이 경쟁적으로 매집한 흐름이었고 최근 기관이 물량을 이탈했다 할지라도 아래에서 잡아먹은 물량이 꽤나 되는지라 이는 단순 일부 차익 물량 소화 정도로 기관 수급 동향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 최근 외인이 한 달 동안 많이 빠졌다 계속 뺀다 얘네 뭐냐 이럴 수 있는데 당장 한 달 동안의 수급 동향은 매도세로 일관하지만 1년 동안의 흐름을 매집분을 한번 보시면 그 어떠한 투자 주체보다 가장 많이 매입해서 담아준 주체가 외인이에요. 얘네 입장에서는 현 구간에서도 충분히 현물 차익 땡길 수 있고 플러스 알파로 공매도로 누르면서 공매 차익도 땡길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 아래에서 배불리 담아준 국면이지만 자 이때 1월 11일 이때 들어온 외인 물량이 상당하거든요. 이후에 물량 확대하면서 평단을 낮췄다 할지라도 1년 매집분 평균치만 본다면 4만원 구간이 평균가로 형성이 돼요. 아래 4만원 이 구간이. 그러니까 4만원까지는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굳이 현물차익 공매차익 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이격 땡기려고 밀어버린다? 비중 줄이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아래 43,000원 기점으로는 추가적인 하방 압력은 상대적으로 이전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내다본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 시점 매매 관점은 지금 당장의 매수 니즈가 극대화되는 시점은 아니라서 신규 매수는 타이밍을 조금 더 봐야 할 듯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속 보유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봐요. 공매도도 문제고 지금 시장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기술주는 일단 매도하고 보자 이러한 심리도 강하긴 할 텐데 지금의 이 하락 추이를 만든 건 사실 외인이 주도한 부분이거든요. 얘네가 정말 아래로 밀고자 하면서 재미 보는 구간은 4만원.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앞으로 당겨서 43,000원 정도로 보는데 여기까지는 버텨봐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근데 이 43,000원 라인도 강하게 밀어버린다? 그럼 얘네는 현물 지분 확 줄이면서 외인 말하는 거예요. 이탈을 분명히 하겠다라는 시그널이라 감지하면서 아래 43,000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격이 43,000원 라인을 비중 축소든 뭐든 대응 라인으로 설정하고 그 전에는 뭐 기다려 봅니다. 지수가 시장이 정말 장기 조정 국면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수 움직임이 편승해서 반등은 나와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국면으로 봐요. 자, 이상으로 대주전자재료 짧게 살펴봤고 이 종목은 주기적으로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닥터를 검색해 주셔서 이렇게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게 된다면 상단에 깜빡거리고 있는 이 실시간 댓글 리딩 이 게시판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해주셔도 저희가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